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 주말 새언니와 다툼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저에게는 4살 위로 오빠가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에 조카가 생겨버려 오빠 집은 새언니와 조카까지 3인 가족입니다. 새언니와 오빠는 맞벌이 중이고 조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도 엄마, 아빠, 저까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빠는 5시에 집에 오십니다. 엄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프리한 편이고요. 해서 가끔씩 조카를 봐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번도 없지만 새언니와 오빠가 바쁠 때에는 주중 4일은 조카를 하원시키러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으로 데려와 오빠가 퇴근해서 조카를 데리러 오는 밤 8시에서 9시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말은 보통 토요일엔 오빠 식구들끼리 보내고 일요일 저녁은 오빠네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 20%, 외식 80% 정도 비율인 것 같고 외식을 하게 되면 계산은 항상 새언니가 하고 있습니다. 새언니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업종이라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친화력이 좋고 유머러스하고 털털합니다. 해서 평소 저와도 사이좋게 지냈었죠. 제가 여행 갈 땐 초콜릿 하나 사와 하면서 20만 원씩 용돈을 주기도 했고 간혹 평일에 저녁을 먹으러 오면 어머님 힘든데 반찬 하지 말고 고기나 구워 먹어요 하며 고기를 자주 사옵니다. 이렇듯 다른 건 정말 다 좋은 새언니입니다. 문제는 일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준비할 때나 밥 먹고 치울 때 설거지 한 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도 수저와 반찬만 놓고 본인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고 식사를 할 땐 저희 엄마가 조카 밥을 먹여줍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거실에 앉아 TV만 봅니다. 그 모습이 조금 얄미워 제가 일부러 오빠한테 나 힘들어. 오빠가 좀 치워. 하고 한 번씩 말합니다. 웃긴 건 원래 오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그걸 같이 듣는 새언니도 꿈쩍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니 저도 화가 나서 지난 주말 오빠한테 짜증을 내게 되었고 결국 새언니한테도 말해버렸습니다. 오빠가 안 치우면 언니라도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카도 우리가 자주 봐주고 밥도 엄마랑 내가 했는데 언니는 왜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해줘요? 하면서요. 설거지요. 물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하면 옆에서 눈치껏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제 말에 새언니가 아가씨, 저희 친정에 가면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안 시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라고 먹이고 대접해주기 바쁘지 수저 놓는 것조차 안 시켜요. 식사하다가 남편이 목말라 보이면 물도 떠다 주세요. 저희 집에서 남편한테 해주는 만큼 바란 적은 없는데 최소한 일은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면 설거지는 아가씨 오빠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설거지 하기 싫으면 나가서 먹으면 되고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더 짜증나서 항상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달부터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설거지 몇 번 해달라고 했는데 옆에서 같이 들었으면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몇 번 하는 게 어렵나요? 그리고 외식 나가면 대부분 고깃집에 가서 15만 원, 20만 원씩 기본으로 쓰니까 조금이라도 아끼자고 집에서 가끔 먹는 거잖아요. 그 가끔이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외식비 나가면 20만 원이 나오든 말든 그 돈 내가 다 내잖아요.
그달에 누구 생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한 달에 외식비만 100만 원이 지출돼도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 거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설거지 하기 싫으면 밖에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밥 먹자고 부르는 건 어머님 아버님이시고 외식비 아깝다고 집에서 먹자고 하는 건 항상 아가씨예요. 라고 버럭하는 겁니다. 조금 흥분한 상태라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저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대화를 하고 다투며 서로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대치하다 마무리도 못한 채 오빠가 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연락 한 통 없는 상태이고요. 집에 오면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설거지 한번 안 하는 새언니한테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저런 반응들을 보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똑같이 설거지 안 하는데 왜 오빠는 괜찮고 새언니한테는 기분 나빠요? 심지어 님 오빠는 외식비도 안 내는구만. 오빠를 조져서 설거지를 시키던지 부모님한테 식세기를 사내라 하던지 하세요. 다 싫으면 오지 마라 하시고요. 두 번째. 설거지 안 하는 오빠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괜찮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인 새언니가 설거지 안 하는 건 고가워요. 진짜 못돼 처먹었네요. 쌤이나 결혼하면 시댁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무조건 하세요. 세 번째. 네, 이상합니다. 새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말 그대로 밥 먹자고 부르는 건 님 부모님이고 외식하면 새언니가 기분 좋게 밥값 다 내는데도 집에서 먹자는 건 님이잖아요. 근데 왜 새언니가 설거지를 해야 하나요? 님 오빠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근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새언니는 일요일 저녁마다 밥 먹으러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새언니 입장에서는 홀가분해졌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2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 2년째 돈을 안 벌고 있어 제가 저희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는 가장이고요. 결혼 당시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일절 없었고 시댁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씀에 저희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난 후 친정 부모님께서 생활비 하라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사는 월세도 전부 저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참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놀던 2년 동안 집안일은커녕 본인이 먹은 그릇을 그대로 방치했고 쓰고 난 물건들을 여기저기 늘어놓는 등 오히려 집안을 어지럽히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시댁에 연락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은 너랑 네 남편이 똑같아서 그런 거다 라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사실 집안일이나 육아도 문제였지만 제가 더 화나는 건 남편의 식사 예절과 식탐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걸 적어보자면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합니다. 식사 내내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거기다 상대가 먹는 속도에 맞추지 않고 혼자서 후다닥 먹어버리고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 또 핸드폰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먹은 걸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외에도 밥 먹는데 면전에 대고 트림하기, 각자가 먹는 음식인데 맛있어 보인다고 뺏어 먹기, 아이 음식 뺏어 먹기, 아이 밥 먹이느라 먹는 속도가 느린데 뭐라고 하기, 밥 먹고 있는 와중에 물티슈 좀 줘, 물 좀 줘 하면서 시키기 등 하나하나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거기다 배달 음식을 시키든 집에서 밥을 해먹든 외식을 하던 간에 돈 보태는 거 하나 없이 처먹기만 하면서 주문할 땐 자기가 살 것처럼 이것저것 다 시켜댑니다.
이걸 몇 년 동안 참았더니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오늘 저녁에도 국밥이 먹고 싶어 대주 콩나물국밥에 아이 간식으로 만두까지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더라고요. 아이가 먹을 만두를 탐내는가 싶더니 지가 거의 다 처먹더군요. 인당 하나씩 온 김도 제 걸 두세 개 쏙쏙 가져가서 지 입에 쳐넣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아이 만두 먹이며 먹느라 3분의 1도 못 먹었는데 또 혼자 다 먹고는 소파로 가서 벌렁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결국 입맛이 다 떨어져서 남은 밥은 다 버려버렸고 이후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탈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늘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과 더 살다가는 화병으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탈출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본인 돈으로 생활하는데 거지놈을 왜 키워주나요? 저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집안 생계를 책임지면 절대 일 안 합니다. 살집 있고 살림해주고 공짜로 밥도 주고 내부모 뒤치다거리도 해주는 만능 하녀가 있는데 일을 왜 하겠나요? 어차피 마누라가 애 있어서 이혼 못할 걸 아니까 그냥 들어 눕는 겁니다. 님 남편이 딱 이런 케이스고요. 이미 그 남자는 글렀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 백수 주제에 육아와 집안일에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식탐까지 있는 강 큰 놈이네요. 이혼하고 난 후 딸하고 둘이 살게 되면 행복지수가 100% 올라갈 겁니다. 모자가정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IH 아파트 같은 곳도 알아보세요. 그놈만 버리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인연 진짜 순식간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주고 살다가 정신 차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술이 왼수였는데 끊겠다, 줄이겠다 그 말만 믿고 기다린 게 10년이었어요. 자식 키우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중간중간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다 한순간에 또 와르르 무너지고 끊겠다 해서 끊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 2년, 3년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제 젊음이 안타깝고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요. 혼자 애를 키웠어도 이보다 더 젊고 예쁠 때 우중충하지 않고 행복했을 텐데 싶어 제 자신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마흔을 그렇게 맞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니 정신이 확 들면서 이혼이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저보다 더 똑똑하길 바랍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두세 개 정도 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사실 제 생각에도 남편이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까지 마친 상태예요. 남편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도 벌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제 자신이 답답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백수놈을 데리고 어떻게 참았냐는 분들도 계시던데 남편이 중간중간 진짜 정신 차렸다, 일 구하겠다 라고 말하며 싹싹 빌기에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 했던 게 반복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말뿐이었고 일도 구하지 않았었죠. 식탐과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와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혼은 강행할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앞으로는 저와 아이만 보고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게 이혼이 성립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여준 그 모습들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도 하셨고요. 해서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친정 부모님 아파트가 두 채인데 전세 놓은 곳 입주자분이 나간다고 하셔서 그 집에서 아이와 둘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꼭 해낼 겁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일하면서 아이 건사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다 큰 성인 남자 하나를, 그것도 가장 노릇도 못하는 남자를 2년 넘게 데리고 산 것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왜 이제야 하냐?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살다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님한테는 남편인 거고요. 남편 내다버리시고 열심히 사세요. 뭘 하던 간에 지금보단 나을 겁니다. 두 번째, 그냥 한마디로 게으른 남자네요. 게으르고 지만 아는 이기적인 면모가 식탐으로 표출이 된 거고요. 아이 만두까지 뺏어 먹는 부분에서 생판 남인 저도 정이 확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인만 아는 놈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꼭 이혼 성공하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산물을 먹지 못합니다. 특히 회 종류는 더 못 먹어요. 물컹한 식감도 싫고 비린내의 특유의 바다향도 싫어합니다. 더불어 생선의 눈이 무섭게 느껴져서 더 싫어하죠. 물론 이런 제 상태를 남편과 시댁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산물과 회를 못 먹는 것도 생선을 어떤 이유로 무서워하는지도요. 그래서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저와 있을 때는 많이 자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정말 많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회나 산낙지 같은 해산물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해산물 비린내를 잘 맡지 못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무조건 저한테만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먹을 음식들은 직접 장을 봐서 준비를 해갔었죠. 사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유난이라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별 말씀하지 않으시더군요. 중간중간 시어머니와 작은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잘 넘어갔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댁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네요. 얼마 전 제가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현재는 6주 차입니다. 임신한 걸 알자마자 친정과 시댁에 소식을 전했더니 많이 좋아하시며 축하한다 해주셨고 친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주시더군요. 친정이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걸 먹으면서 축하하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우선 시댁에 가기 전에 평소처럼 장을 봐간다고 말씀드리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시냐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 막걸리만 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내가 임신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트에 들러 막걸리를 사들고 시댁에 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린내가 확 나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해산물을 바닥에 다 깔아 놓으시고 술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뭔가 싸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내가 먹을 건 따로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회 2종류와 멍게, 산낙지.
딱 이렇게만 세팅이 되어 있었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설마 임신 축하자리인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한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셨겠지 하는 생각에 어머님, 제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다른 건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임신한다고 네 남편이 수고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는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아니냐? 그런데 회 좋아하는 네 남편은 너 때문에 적어도 1년은 못 먹을 건데 지금이라도 먹여야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럼 땡땡이는 왜 불렀어? 임신 축하한다고 사람 불러놓고는 못 먹는 것만 차려놓으면 어떡해. 이럴 거면 장 봐온다고 했을 때 그냥 땡땡이 먹을 건 따로 사오라고 하지 그랬어. 하며 저를 대신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중국집이라도 시켜 먹으라며 책자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 술을 즐겨 먹었었는데 소주와 맥주는 먹으면 안 되니 막걸리 사온 걸 먹으라네요. 옛날부터 막걸리는 한두 잔씩 먹었고 모유 잘 나오라고도 먹었으니 상관없다고 하시면서요. 이게 임신 6주차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술을 마시라니. 너무 기가 차서 화도 안 나는 상태라 잠시 동안 벙쪄 있다가 남편에게 난 그냥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먹고 와라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한 손에 쌈을 싼 회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일어나봐라. 이런 것도 먹다 보면 맛있어진다.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안 찐다. 몸이 많이 안 좋냐? 하며 걱정하는 투로 물어보시는데 못 먹는 걸 알면서 일부러 먹이려고 들고 오셨나 싶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왜 못 먹는 걸 강요하시는지. 순간 너무 얄미운 마음에 냉큼 받아먹고는 보란듯이 화장실로 달려와서 토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못 먹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임신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축하한다고 불러놓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가보겠다. 하고 곧바로 가방을 챙기더니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불쌍한 척 가련한 척하며 기대어 누워있으니 미안하다.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당분간은 우리 집에 가지 말자. 우선 부모님께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해놓을 테니 너도 혹시 연락 오면 받지 마라. 하고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해서 피자 세트를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많이 고맙고 통쾌하게만 느껴졌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남편의 반응을 보니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짜증이 솟구치기도 하고요.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여우같이 굴어서 내심 시원한 마음이 들다가도 일부러 못 먹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불렀다는 게 속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분간은 남편의 말처럼 시댁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맞는가 싶어 고민이 되네요. 남편 말대로 해도 괜찮겠죠? 추가입니다. 임산부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임신 중에 먹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차피 안 좋아하는 거라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6주 차면 5주 만에 임신을 알았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4주가 되었을 때쯤 가슴이 너무 아파 생리증후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심한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태기를 해봤더니 2줄이 뜨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아기집도 보이지 않고 2주쯤 더 있다 봐야 보일 거라며 자궁에 임신일 수도 있다고 겁만 잔뜩 줬었는데 2주 뒤에 갔더니 아기집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좋게 생각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차려주고 저는 그냥 시켜 먹어도 됐었지만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접에 많이 당황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날름 받아먹은 거였습니다. 제가 조금 오바한 면도 있긴 했지만 씹는 순간 낯선 물컹한 식감에 속이 울렁거려 뱉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기에 화장실로 달려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셨구나 하고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못된 마음으로 받아먹은 것도 맞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저와는 사상이 많이 다르시고 이번 일 외에도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이 가끔씩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설마 임신한 상태에서까지 저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당분간은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차피 먹진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회나 날 것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임신은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이 고생했다고 특식 준비하는 건 무슨 정신상태지? 그래도 그나마 남편은 제정신인 것 같아 다행이네요. 두 번째. 세상에 임산부한테 해먹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보거회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냉동실에 며칠 얼려뒀던 보거요. 보거 무침, 보거찌개. 아주 보거러 잔치를 했더랬죠. 저도 그 이후로는 시댁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단하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해산물에 회라니. 손주 잘못되라고 독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라면 그 자리에서 버럭했을 것 같네요. 남편 말대로 연락 끊고 지내세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그러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예비 시댁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헤어졌습니다. 나름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하고 시원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 전남친 때문에 빡치는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하소연 겸 털어놓고 싶어 글을 씁니다. 이제 헤어진 전남친이니 짧게 A라고 쓸게요. 우선 저와 A는 둘 다 30이고 2년 연애 후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었죠. 원래 A 부모님께서 멀리 사셨는데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오신 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초에 A가 부모님께서 이사 오시고 대충 정리도 끝났다. 거리도 가깝고 상견례 날짜도 대충 잡았으니 부모님 댁에서 같이 식사하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식당에서 잠시 식사를 한 게 다였고 이사를 오신 후 몇 번 오다 가다 얼굴 뵙고 인사한 적은 있었지만 본가에 방문해서 제대로 인사드린 적은 없었기에 저도 흔쾌히 알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지난 일요일에 찾아뵙기로 했었죠. 약속 잡은 당일 아침부터 신경 써서 준비한 후 선물도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서 사들고 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니 반갑게 맞아주시기에 예의 차려 인사를 드리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문제는 식사 메뉴가 회, 육회, 새우장, 죄다 이런 것들만 있었다는 거죠. 제가 날것이나 해산물을 아예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해산물은 알레르기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A가 말 안 했나? 하고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A도 뭔가 느꼈는지 본인의 엄마한테 땡땡이 날 거랑 해산물 못 먹는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차렸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뒤에 A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가 해산물하고 육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땡땡이를 만나는 동안 못 먹었다고 생각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안쓰럽고 기가 차더라. 그래서 땡땡이도 네 마음 좀 느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차렸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멍해지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눈만 꿈뻑거리며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흘렀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보며 땡땡아, 나는 너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먹기 싫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위해주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다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고집해서 먹거나 A가 못 먹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둘 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같이 먹으면서 잘 만나왔다. 2년 동안 만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 내가 해산물을 같이 못 먹어준다고 해서 A한테 해산물 먹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러시는 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식사 예절은 가정교육이다. 육회는 알레르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어머님, 제가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해산물은 알레르기가 있으니 육회라도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대꾸 하는 걸 보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여기서부터는 많이 빡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오히려 사람을 초대해서 못 먹는 음식만 차려놓고 훈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기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A와 A 아버지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쳤냐?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면서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쌩 난리를 치는데 표정만 봐서는 아주 저를 한 대 칠 기색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빡쳐서 준비해간 선물도 같이 들고 나와버렸네요. 제가 나오는 와중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냥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 한 통 없기에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미안하다며 쉴 틈 없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너희 집에서 그 사달이 났을 때 이미 헤어진 거다. 여태까지 미안하다 연락 한 통 없더니 지금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물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녁에는 아예 집 앞으로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결혼하자. 우리 어머니랑 서로 화해하고 풀어라. 우리 어머니가 풀고 싶어 하신다. 하면서요. 순간 너무 빡쳐서 쌍욕을 해주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신 사과하고 풀 일인가요? 그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쯤 되니 A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리면 링크를 보내고 차단할 예정이니 욕이라도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전남친이라고 받고 시작하니 좀 낫네요. 음식 알레르기 우습게 보고 그걸로 기강 잡으려고 드는 게 제일 못 배워먹은 짓입니다. 그냥 차단받고 끊어내세요. 두 번째. 주작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겪어봐서 주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행 다녀오고 시댁에 갔더니 저만 못 먹는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먹더라고요. 그날 바로 뒤집어 엎고 그 이후부터 시댁 간섭과 전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댁한테 특별히 잘할 필요도 못 느끼고 오히려 더 편해진 거죠. 아무튼 이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시댁들은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작이라 믿고 싶을 만큼 진짜 다들 이상합니다. 세 번째, 주작일 수도 있지만 회사 여사님이 아들 여친 왔을 때 저렇게 했는데 차려준 성의도 무시하고 안 먹었다고 회사에 와서 욕을 하더군요. 그걸 듣고 나니 주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들 모여서 며느리 아들 여친 욕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번째,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볼 땐 그 엄마라는 사람이 쓰니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디 한 군데 모자른 사람인 거고요. 어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으로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으로 장난질을 칩니까? 말로는 서로 배려하라는데 정작 본인은 어른이 돼서 며느리 될 사람을 개무시하잖아요. 이건 지 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냥 노예처럼 살라고 세뇌를 시키려고 든 거였네요. 그놈의 배려는 그 엄마란 사람이나 평생 하면서 나이 먹어가는 아들 뒷바라지 원 없이 하고 사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님 축하드립니다. 깊게 발 들이기 전에 빠져나온 거요. 이건 조상신이 도우신 거고 로또 맞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다섯 번째, 화해는 무슨... 부모가 일방적으로 속고대죄를 해도 침뱉을 판에 님 친정 부모님한테 말해요. 이런 건 님의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말해서 그 집에 제대로 한마디 하고 완전히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싹 다 소문내서 개망신을 줘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